언제부터인가 자주 듣는 말 100세 시대. 100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가 안정화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장수 사회가 도래한 것이죠.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세월에서 멀어져 젊게들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듦에도 좋은 점은 분명 존재하죠.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인생의 궤도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는 시기. 인생의 중반, 나의 제2막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우리의 삶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며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까 하고 떠올릴 만한 롤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항상 든든합니다. 인생에 롤모델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고 생각을 가다듬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누군가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존경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빛이 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 빛은 외형적으로 의상을 잘 갖춰 입어 빛을 발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면으로부터 끊임없이 발산되는 빛입니다. 저는 평생을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기쁨으로 삼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존경합니다. 그녀만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사람도 드물다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늘 검소한 생활을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소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다라는 그녀의 말은 정말입니다. 분별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이 당연해져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채우고 치장하는 것들에 길들여지다 보면 깊이 있는 사색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적어지므로 잡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을 알기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검소한 생활이라 해서 테레사 수녀님처럼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불편한 생활을 자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방부터 보다 검소하게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한 한 잡다한 것을 방 안에 두지 않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잡다하게 많은 물건을 늘어놓은 방은 아늑함을 주지 못합니다. 설사 비싼 가구로 치장되어 있더라도 따스함을 느낄 수 없다면 행복한 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 안에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들, 즉 생각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현란한 색상의 커튼을 선호하지도 옷장에 옷이 넘치도록 들어차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방은 어떤가요? 마음으로 빛을 발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 가까운 곳, 예를 들면 장롱이나 방 안을 심플하게 꾸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40대까지는 속도를 중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끝내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기 위해 쉼없이 달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시간에 쫓기는 감각에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음악이 은은히 흐르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도 마셔보고 그 시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SNS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책을 읽거나 바삐 길을 오가는 사람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주변 풍경도 눈에 담아 보는 겁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메뚜기 여행 대신 여유롭게 그 지역을 천천히 돌아보고 풍경을 느끼는 달팽이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책을 읽을 때도 빨리빨리 읽으며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내는 속독이 아닌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며 정독하는 독서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 이렇게 느긋함의 묘미를 누리는 것은 인생 후반기에 맛볼 수 있는 커다란 행복 중 하나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제력은 인생 후반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과연 돈이 전부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저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무조건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 가치관을 재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이고 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 후반의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즐거운 방향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금세 줄줄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가 있더라 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음에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가슴속에 설렘의 씨앗을 품고 있으면서도 싹 틔우지 못했다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일이나 대상이 많다는 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각하는 건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내딛어야 할 중요한 걸음입니다.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뜨거운 에너지를 쏟을 대상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보람을 느끼는 일들, 관심과 열정을 쏟던 대상이 사라지면 쓸쓸하고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정년 후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에너지를 쏟을 곳을 잃어버린 뒤 공허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유로워져서 느긋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한 가지쯤은 꼭 하고 싶은 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에너지를 쏟을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개봉을 기다렸던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가, 바빠서 미뤄두었던 취미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좋아하는 것에 푹 몸을 담그고 그것이 주는 쾌감,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 느낌을 즐겨보는 겁니다. 누구든 좋아하는 일, 흥미로운 일에는 열심 모두가 됩니다. 미치도록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취미를 갖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에너지를 쏟게 되면 마음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인상을 쓴 채 툴툴거리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들 말합니다. 자기 감정에만 빠져 겉으로 나쁜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한 기분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이죠. 흔히들 생각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 온화한 기운을 발산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감싸 안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온화하고 여유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든 매일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는 삶이기에 혹여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훌훌 털어낼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겠죠. 언짢은 생각에서 거리를 두는 나만의 방법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정감을 느끼는 대상 및 기분을 전환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로마 향을 맡을 때, 촉감이 부드러운 물건을 만질 때,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전환된다거나 또는 아름답고 우아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시간 여유가 있다면 영화를 연달아 몇 편을 보며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괴로웠던 일이 조금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불쾌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두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년을 보내며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추구해왔던 목표가 사라진 데 대한 상실감이나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의심, 알 수 없는 미래가 주는 불안감 등 온갖 감정이 덮쳐오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부정적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되도록 이 감정들을 빨리 흘려보내야 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지, 자신만의 기분 전환 버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보다 더 유쾌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몇 평짜리 집을 장만했다느니, 누가 사업에 성공했다느니, 누구 자식이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느니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비교하고 우열을 정하려 듭니다. 남과 비교하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이 감정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의욕에 불을 지펴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타인과 경쟁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늘 쫓기듯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가, 자신이 목표로 삼을 일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서 삶이 점점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이죠. 이웃집 잔디가 우리 집 잔디보다 더 푸른지 누런지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 즉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 나선다면 인생 후반이 훨씬 즐겁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최근 들어 너무 즐겁고 기뻐서 마음껏 박장대소를 터뜨렸던 경험이 있나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불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즐거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먹고 일하고 자는 것의 반복일 뿐 그저 별다른 일 없이 덤덤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인생에 대해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먹고 자는 것처럼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흔히 큰 병을 앓고 나면 갑자기 인생관이 바뀐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밥 한 끼를 잘 먹는 것,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큰 병을 알아본 경험은 없지만 감기가 낫고 난 후에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감사를 느끼고 행복해 하는 것이죠. 커튼을 열면 화사한 햇살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 잘 지어진 따끈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행복입니까? 행복의 근원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뿐입니다. 물론 행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덤덤한 인생, 담백한 인생이 진정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인생에 그다지 대단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깊이를 와인이나 위스키의 숙성도에 비유합니다. 깊은 맛과 은은한 향취가 우러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내면을 지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지혜를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를 지니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며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예지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따라 달라집니다. 싫은 사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오만함에 빠져 내 말만 맞다고 우기는 대신 타인의 말을 듣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예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예지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 후반의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예지를 익혀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성숙을 꾀하고 인품을 다듬어 가는 삶. 적어도 나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인생 후반 온갖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얽매인 데 없이 훌훌 자유롭게 여유롭게 나이 들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